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사태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이것을 수리했습니다. 이게 긴급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죠. 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여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 경찰의 2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때 벌써 어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박 처장 이분이 정말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하시나요? 자, 다른 뉴스를 또 찾아보면요.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장 경찰 출석 분수령. 자, 이렇게 되면요, 경호처 전체가 이제 처장과 행동을 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고 처장 혼자만의 사직서로 끝나느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둔 경찰 관저 이제 경찰 경비단이 있죠. 거기에는 적법한 근무를 하라, 뭐 애매한 어떤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영현 비선, 노상원 구속 기소, 구속됐더라고요. 자, 계엄 직전 매일 공간을 찾아서 뭔가를 이제 쑥덕거렸다라고 뉴스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암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들이 국가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최상목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그닥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 여기가 권력인 거죠. 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중심 인물은 이재명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야,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래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박종준 경호처장도 더는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직서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 경호처에 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처 전체가 다소 동요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는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자, 사수하자라는 그런 어떤 경호처 직원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부가 붕괴되면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외곽에 있는 경비단, 그리고 뭐 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요. 이들도 상당히 이제 큰 동요와 이제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도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벌써 나를 구속하라고 벌써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죠. 다만 그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하지 말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소해라. 그리고 구속하라. 이걸 지금 외치고 있죠. 대통령이 그렇게 벌써 언급한 게 벌써 이틀 정도 됐어요. 이미 그 내부에 박종준 경호처장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어쨌거나 박종준 없는 경호처가 과연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은 뭐 제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언론, 특히 이제 대통령을 겨냥해서 악의적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사에서는 뭐 끝났다 분위기겠죠, 당연히. 그러나 모든 것은 끝나야 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어쨌거나 구속까지 각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 구속됐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죠. 바로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나면은 모든 게 일단은 뭐 백지화 되거나 아니면
올스톱 상태가 되겠죠. 구속이든 뭐든 형사 집행이 모두 이제 무효화되거나 아니면 그게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재 재판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서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 상태로까지 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다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자면은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여론 지지율밖에 없어요. 여론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좌우지간 50%를 올려야 됩니다. 지지율 50% 올린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대통령이 설사 잡힌 상태라도 구속된 상태 혹은 체포된 상태라 할지라도 소위 이제 정치권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상대 진영인 탄핵파들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압도적 1위 자리가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역전당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이제 터지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노리는 것은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대통령을 끌어내린 뒤 조기 대선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버리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 될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경쟁력이라든가 당내의 카리스마, 당내에서의 어떤 지배력, 일극체제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도전자들이 있거든요. 일단 당장 국회의장 우원식이도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고요. 경쟁자입니다. 거기도 잠재적인. 김부겸, 이낙연, 김동연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재명과 싸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도 이재명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흔들림이 이제 크게 내부에서 크게 어떤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민주당 전체가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은 그럼 반사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갑니까? 국민의힘에 오고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에게 오고 윤 대통령에게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요,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공수처가 되든 뭐가 되든 다들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여론 독재, 민심 독재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론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든 못 이깁니다. 여기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여론이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때 이제 87헌법이잖아요. 이때부터 직선제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부터 여론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여야 권력 그 누구도 여론에 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직한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큰 어떤 시국 사건을 재판할 때는요, 반드시 여론을 봅니다. 여론을. 지금 민심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재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런 것은 여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누워버린 경우죠. 뭐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됐던 뭐 그 법관들이 재판할 때 그냥 뭐 땅땅땅 때리면 돼. 여론이 한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법대로 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시국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격변을 몰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민심 따라갑니다. 그건 100%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설사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괜찮아요. 살아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한다는 거죠. 각하. 우리가 이걸 다루지 않겠다라는 게 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룰 만한 사안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조건을 충족치 못한다.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각하. 그럴 경우에 국회에서 재의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한 개가 되겠죠. 자, 그걸 유도해야 됩니다. 뭐 폭력으로 뭐 그런 식으로 헌재를 우리가 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사실 그거는 차분한 마음으로 비폭력, 무저항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지향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다수 국민들이 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여권 세력을 지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저들이 사실은 내란 세력이고 과격 세력이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잖아요. 지지율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는 거는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이 지금 다급해요.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진짜로
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0%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대선 득표율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선 득표율이 50%가 안 됐잖아요. 물론 그게 부정선거 이슈도 있지만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걸 넘어가면은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회복된 것이다. 복권된 것이다. 국민들이 용서해 준 사람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죽입니까? 안 된다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진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때부터는 아주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방어를 하겠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여기서 뭐 다시 이제 브레이크가 꺾여가지고 뭐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구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고요. 절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응원을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언론도 말이죠. 그 경우가 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언론이 하나둘 나오고요. 나중에는 종당에는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대통령을 살리려고 대통령을 구하자라고 외칠 가능성도 크다 이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제 효과가 있겠죠. 저는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뭐 이렇게 체포되거나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고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만일에 그런 어떤 우려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전쟁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어쨌거나 여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론 전쟁. 그래서 저들의 무도함, 저들의 이제 반헌법적 반역질이죠, 사실은.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탄핵 소추하고 결국은 이렇게 끌어내리고 뭐 수없이 많은 관련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 이런 거 있었죠. 4대 사화. 그거에 버금가는 거대한 사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것이 옳지 않다. 헌법적으로 봐도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다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이렇게 결집하게 되면은 중립층도 중도층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화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과거 대선 득표율을 이렇게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나가서 싸우자 해도요. 뭐 경찰하고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울 겁니까? 그건 애국 우파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제가 봐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좌우지간 저들의 무도함을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하고자 했던 일들,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제 종북 세력들, 뭐 나가서 그런 어떤 위험한 간첩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2030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겠죠. 자,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최강의 그 카드일 수도 있는 나를 구속하라. 초강수 아닙니까? 그거 벌써 그걸 언급했잖아요. 그게 벌써 이틀 전부터 나왔던 뉴스고요. 나를 기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기소해라.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은 대통령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다만 조건이 서부지방법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는 진짜 완전 소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그걸 판단할 때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또 생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끝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곧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정말 엄청난 어떤 의지를 갖고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건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희망의 변수가 되겠죠. 자, 대통령은 어떤 경우가 되든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지지자들이 끝까지 뭉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살아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